전달을 할 때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프리미엄이니까. 그냥 일반 시중에 제품들 너무 좋은 거 많죠. 타 네트워크 제품들. 그쵸? 좋은 거 많아요. 1위부터 지금 10위 안에 든 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 많지만 그들과의 차별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물어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돈 주고 안 사는 분들 빼놓고 정확하게 다 기준이 없었어요. 뭐냐면은 광고를 보고 뭐 주문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친구 글쎄 뭐 추천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도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이 광고하는 걸 주로 보시고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홈쇼핑에 뭐가 또 나오면 홈쇼핑 것도 사게 되고 1년치 쟁여놓다가 효과 없네 하고 또 다른 걸로 갈아타게 돼요. 그런데 PM은 무조건 한번 먹으면 끝까지 먹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그들이 알 수 있게끔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해야 되겠죠. 내 몸에 들어가는데 건강해지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안전한 성분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3개월 드시고 한 달 쉬어라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안전하지 않은 뭔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내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흡수가 잘 돼서 실제로 내 몸에서 생체 이용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유전자 손상도가 다 있어요. 똑같은 비타민C 수용성을 먹어도 우리 2분은 90% 흡수가 될 수 있지만 2분은 30% 흡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전자 손상도가 다른데 만약에 흡수율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생체 유용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흡수율이 높은 거 건강에는 식품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은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 먹긴 힘들겠죠. 사실은 저희 PM 제품은 제품에 비해서 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리미엄인데 가격은 너무 루머래요. 레귤러예요.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고객들이 더 반발심을 느끼고 안 드시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거 만약에 한 50만 원 정도 하면 고객들이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한 다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객들이 다 사먹기, 나뿐만 아니라 가족, 우리 자녀들까지 다 사먹기에는 가성비도 끝장나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독일 PM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매출의 한국 PM의 매출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 것이 바로 기본 이 3종이에요.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저, 리스토레이트.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먹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해지려고 먹죠. 건강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그쵸? 그럼 건강해지지 않게 질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세균과 바이러스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활성산소에서 공격받아서 내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논문에서 이를 발표한 것이고 이것은 깨지지 않고 있는 지금 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활성산소는 그럼 뭐냐? 활성산소는 과하게 우리가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부족해서 변이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불완전한 거죠. 지금 이렇게. 완전한 세포가 아니라 이렇게 원자가 하나가 부족해요. 불완전하니까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게릴라성으로 굉장히 맹독성으로 강렬하게 하다 보니까 정상세포까지 암세포로 변이까지 시켜주는 그런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 많이 만들어지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사실은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외선 노출, 방사선 노출, 흡연, 음주, 과도하게 운동하실 때 역시 또 과하게 우리가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과식, 잘못된 식습관, 장내에 뭔가 유해균이 많을 때, 이거 뭐예요? 다 해독해야 될 것들이 많을 때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미세먼지, 농약, 화공약품, 식품 첨가물 해독할 대상이 너무 많은 것. 그리고 몸에 염증이 많은 때 어때요? 산소가 왜 필요한가요? 염증이 많은데 왜 산소가 필요해요? 그냥 이거 그냥 쭉쭉쭉 읽어가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씩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염증이 많다라는 거 뭔가 거기에 치유할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혈액이 그 염증부에 들어가서 혈액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혈액.
그렇죠.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염증 부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면 얘가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산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거고요.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출혈을 동반한 수술 시에도 역시나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도 2%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코 막고 입 막고 해보세요. 그럼 활성산소 안 생겨요. 그러다가 근데 죽죠.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는 우리 생활 속에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딱 하나예요. 바로 항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활성산소의 해결책은 솔루션은 뭐다? 항산화. 자, 만병의 해결 항산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몸의 염증을 예방하고 노화를 예방하고 암, 퇴행성 질환 등의 원인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산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 너무 식상한 얘기예요, 사실. 다른 건강기능식품도 다 이거 있어요. 항산화 성분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왜 자꾸 PM 제품만 먹으라고 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타사와의 차별성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열이라는 게 있어요. 체온 있죠. 시체는 싸늘하게 죽어있죠. 싸늘하죠. 온도가.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이렇게 체온이 있다는 겁니다. 열과 체온이 있어야지 내 몸에서 에너지를 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신진대사의 70% 이상은 체온 유지에 탔어요. 체온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돼요. 혈액순환. 그리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효소가 분비가 되죠. 효소가 분비가 잘 돼야지 소화도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대사효소가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면역이 증강이 되고 세포가 재생이 되고 빨리빨리 재생하고 죽을 것들 빨리 죽고 이렇게 되면 정말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가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체온 유지가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사와의 차별성은 타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혈액순환, 순환만 계속 서클만 돌려주는 거예요. 보일러에 보일러 안에 우리 물 있죠, 물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PM 제품은 체온 유지에 이렇게 70% 쓰는 열을 내준다. 바로 체온을 올려준다. 에너지를 내게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별화입니다. 현존에 있는 그 어떤 제품도 이걸 갖고 있는 제품은 없어요. 네, 바로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신부의 온도가 37.2도래요. 이게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 간의 온도를 얘기해요. 발열기가 간이거든요. 37.2도. 갓난아이는 37도에서 38도래요. 뜨끈뜨끈하죠. 네, 뜨끈뜨끈한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때요? 외부로부터 자꾸 독소나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되면서 온도가 점점 식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대 체온까지 아직 괜찮네요. 그러다가 쭉 더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 1도만 떨어졌을 때 35.5도일 때 배설 기능이 저하가 된대요. 배설 기능. 변비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바깥으로 배출 못한다는 얘기죠. 자율신경 실조증 그리고 알레르기 아토피 현대인들 너무 많지 않나요? 그쵸? 이거 뭐라고요? 1도만 떨어져도 벌써 이게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내 신부의 온도가 뜨끈뜨끈하지 않으니까 이 면역들이 사주가 못해. 그래서 내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토피 알레르기라는 거. 그리고 저체온이 진행이 되면서 암이 전이가 되는 시기가 바로 온도가 35도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이렇게 1도가 올라가면서 5배에서 6배 체온이 면역이 증가한다. 1도.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면역 주스로 이게 다른 회사들은 다 매출이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매출이 오른 회사 어디죠? PM. 네. 오로지 이게 면역 주스로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에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수술로 한대요. 그리고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열로 치료한다. 열로 치료할 수 없다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열은 에너지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70%는 체온에 사용되듯이 체온은 곧 생명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대한민국 60%는 저체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체온. 체온이 낮음으로 현대의학의 방법으로는 대부분 실패한다. 이는 오히려 현대의학은 계속해서 체온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되시는 분들 다 산속으로 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다들 너무 심각해,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해요? 저 말하기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알겠어요. 자, 파워 칵테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칵테일. 이거는, 저는 처음에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 테이블 미팅에서 고객들한테 했던 말들을 다 하나씩 떠올려 봤거든요. 가장 먼저 말했던 게, 알약을 막 20알씩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거 올인원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항산화 성분 들어가 있고 파이토케미칼 선수 2가지 들어가 있고 유산균, 식이섬유, 효소, 비타민, 비복합제. 이거 알수로 세면 20캡슐씩 되는데 에스더 영양제를 처방하는 나는 왜 의사가 되었는가? 그 책 있죠? 책 쓰신 분. 그분도 20알씩 먹는데요. 알약을. 응.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간편한 거, 올인원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걸 꼭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레이트 4라는 거는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얘기하는데 전구체라는 말은 뭐냐면 부족할 때 내 몸에서 전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베타카로틴으로 흡수를 했지만 내 몸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이 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비타민 A는 하는 역할이 이런 점막세포를 보호해줘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다 점막에 붙습니다, 여러분. 눈, 피부, 이런 우리 몸, 장기 이런 것들 다 점막이에요. 그래서 점막에 붙게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준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고요. 항산화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철분의 이동과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해도 뭐에 걸릴까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그렇지 빈혈에 걸릴 수 있어요. 철분의 이동이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호르몬을 합성하는데도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콜라겐 합성한다고 했는데 조효소예요. 뷰티라는 뷰티 드링크에도 우리 비타민 C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콜라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생성할 때 꼭 필요한 조효소가 비타민 C라는 거. 비타민 E는 유해한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노화를 방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식약처 정의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레늄,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 대사를 도와주죠. 갑상선의 3대 영양소 셀레늄, 요드, 구리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암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4가지씩이나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그냥 비타민 A만 들어가도 되고 C만 들어가도 되고 E만 들어가도 되고 셀레늄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회사는 오히려 이득이에요. 하나만 넣어도 되니까. 그런데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얘가 유해산소로부터 공격받을 때 불안전해지면 비타민 C가 와서 다시 채워줘요. 산화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셀레늄, 비타민 A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이토케미컬 이거는 식물 영양소입니다. 여러분들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흰색, 보라색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색깔이는 컬러푸드잖아요. 미국의 국립암센터에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5가지 컬러푸드를 식탁에 올려라. 그러면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쉽나요? 너무 어렵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온 가족이 5가지 과일을 먹는다는 거, 야채를 먹는다는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예요. 너무나. 이것을 한 포에 32가지나 사실은 56가지 유기농 과일, 야채, 곡물들로 다 담았잖아요. 32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늘에서 추출한 우리 마늘의 유효 성분 알리신입니다. 강장에 되게 좋아요. 간장. 최고의 강장제죠, 마늘은.
곰도 변화시키는 게 마늘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비타민 B와 알리신을 합쳐서 알리티아민이라고 우리가 이 성분을 얘기를 하고요. 설포라펜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화과, 방울,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새싹, 식이황이 많이 들어있는 거. 이게 바로 설포라판인데 굉장히 조리해 먹기가 까다로워요. 사실은. 무슨 살짝 물에 데치던지 아니면은 산발에 놓고 위에다가 살짝 몇 초 동안 이렇게 익히던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하고 있냐고. 차라리 이렇게 한 포에 다 담아져 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암의 전이를 막아줘요. 설포라판이 암의 생성도 억제해주고 커큐민 또 너무나 강력하죠. 커큐민, 치매 예방 효과의 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 인도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발병률 발생률 최저 수치 단 1%. 그 비결은 바로 커큐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커큐민. 자, 인도에는 간 질환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매, 그리고 관절염 환자도 많이 없죠. 우리가 관절염이 생기는 분들은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 간. 왜냐면 생명 유지에 간에 이 필요한 첫 번째 영양소가 사실은 황이에요, 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뼈에서 관절에서 그 유황을 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간이 먼저 안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인도 사람들은 이 커큐민을 너무나도 즐겨 먹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낮다, 발병률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커큐민은 너무 좋은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단점이 있죠. 우리가 흡수율이 너무 낮아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요리할 때 이렇게 빨갛고 노란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 기름에 볶아 먹으라고 하잖아요.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물에는 우리가 흡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커큐민은 아무리 밥에 넣고 해먹고 아니면 물에 타서 먹고 하셔도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네, 그냥 응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흡수될 수 있게 PM면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로 흡수율을 높여놨어요. 24시간 동안 강력한 항산화, 항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커큐민을 농축해놨다. 라이코펜, 토마토가 익어갈 때 서양 의사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간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 109가지 성분이 있죠. 레스베라트롤, 프렌치 패러독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고기 매일매일 먹는데 굉장히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것들. 이런 거 바로 레스베라트롤 유효 성분 때문이다. 그리고 안토시아닌, 베리류, 블랙베리, 엘더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따로따로 사드시지 않아도 된다. 카테킨, 녹차, 이거 좋은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유르베다에 아유와 같이 어려지는 게 하는 게 바로 녹차라고 나와 있거든요. 녹차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 104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줄 수 있을까요? 못 드시겠죠. 네. 이걸 한 포에 다 담았고요. 이거는 살아있는 활성화된 영양소 성태로 들어가 있어요. 알약 형태는 우리가 죽어있는 영양소예요. 사실은 죽어있기 때문에 산화 방지가 되어 있죠. 알약 바깥에는 다 코팅이 되어서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막죠. 죽어있는 거에는 산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들어가면 부패되죠. 그쵸? 부패되기 때문에 부패가 되지 않게 코팅을 하는 거예요. 산화 방지제.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있는 것도 다 뭐예요? 다 숨쉬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알약들은 뭔가 위에 씌워져 있고 방지제가 다 칠해져 있다. 산화 방지제가. 만약에 그거 안 칠해놓으면요, 천연이라면 거기서 나방이 나와야 돼요. 한 달 있다. 애벌레 막 꿈틀꿈틀 나와야 되고, 진짜요. 이게 천연이라면 살아있는 거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ACE, 세라늄까지, 파이토케미컬까지 강력한 바로 질병 예방 효과를 이루고 있다. 유산균 2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균 요즘 안 먹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죠? 유산균은 국민 영양제죠. 락토바시러스 애시도필러스 루테리까지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에서 추출했으니까 사람 몸에 들어갈 때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돼지, 소에서 추출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유에서 추출한 것들이 가장 비싸고 흡수율 좋고 생체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싸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갱년기 유산균, 코 유산균, 지혈 유산균 이런 것들 있죠. 다 이거예요. 사드셔보신 분 10만원 정도예요. 10만원 그것만. 네. 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죠. 장에 우리 면역세포가 7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고요.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네. 유산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유산균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식이섬유도 들어가 있어요. 10가지나. 자, 변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 들어가 있고요. 이 말토덱스트린 하나만으로도 시중에서는 5만원씩 팔아요. 네. 말토덱스트린 하나만으로 해도요. 이눌린도 마찬가지예요. 이눌린도. 네,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부풀려주는 거예요. 빗자루 같은 청소 대장을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이섬유는 그냥 사실 유산균을 먹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줘요. 그리고 빠르게 당이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기도 하죠. 예. 실질적으로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식사를 얘기를 할 때, 의사들이 어드바이스 할 때, 조언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이섬유 들어간 것들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식이섬유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효소 들어가 있습니다. 효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효소를 갖고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효소의 총량이 정해진 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많이 먹게 되면 이 소화효소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 하루에 2끼 먹는 사람, 하루에 3끼 먹는 사람, 소화효소를 누가 더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대사효소로 많이 쓰냐 이것을, 아니면 소화효소로 많이 쓰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이 효소가 정해져 있는데 40대 이후에는 반으로 뚝 떨어져요. 내 몸에서 생산되는 양이. 생산되는 양이 뚝 떨어질 때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넣어주면 내가 갖고